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막고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칼날만이 냉혹하게 반짝였다. 두 칼이 부딪히며 번개 같은 불꽃이 튀었다. 방 안에는 금속성 울림이 파고들었다. 진정은 재빠르게 공격했으나 막고해는 그보다 더 빨리 그의 허점을 찔렀다. 칼이 진정의 허리를 스치자 그가 고통에 몸부림쳤다. 크!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진정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진이가 경악한 얼굴로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평소 왕후로서의 위엄은 간데 없었고 손에 쥔 칼마저 덜덜 떨렸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막고해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칼이 번뜩이자 진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근위병들이 그를 순식간에 결박했다. 왕의 명령이다. 더는 저항하지 마라. 진의는 왕의 명령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빠르게 은밀히 움직이리라 여기지 못했다. 막고해와 근위병들은 진의와 진정을 결박한 채 재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왔다. 외부에선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호위병들은 이미 제거됐고 나머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밤중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철수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발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았다. 저택안은 다시금 고요에 잠겼지만 잠시 후 아침이 오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리라. 이튿날 새벽 근처 고왕 카페 진의와 진정이 무릎 꿇어 있었다. 결박당한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귀족으로서의 교만함이 깃들지 않았다. 왕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두 역적을 잡아왔습니다, 전하. 막고해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그러나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 사람을 살폈다. 그가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였다. 그 사이 이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미 너무나 뻔했다. 진의와 진정은 감히 왕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이미 그들의 오만과 부패는 끝장났다. 왕좌 앞에서 무릎 꿇은 두 사람은 더는 왕실을 등에 업을 수 없었다. 왕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목숨을 거둬야 할지 아니면 더욱 치욕적인 방법으로 처벌할지 모든 결정은 그의 손에 달렸다. 이들은 오로지 왕의 자비 혹은 분노를 기다릴 뿐이었다. 백제를 지키려 밤낮 없이 싸웠는데 그 사이 너희는 왕좌를 모독했고 백성을 짓밟았다. 내가 흘린 피는 백성을 살리려 한 것이지 너희 탐욕을 채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시선을 떨구고 차갑게 결론을 냈다. 그 순간 진의와 진정은 그들 시대의 종말을 실감했다. 막고해는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고 왕의 눈빛이 마침내 결정적인 심판을 내릴 것임을 잘 알았다. 이제 백제의 평화와 정의는 근초고왕의 칼끝에 달려 있었다. 역적을 잡아왔습니다, 전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체포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백제 내부 부패를 도려낼 왕의 결심이었고 숨죽인 백성들에게 전해질 희망이기도 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궁궐 복도를 타고 새우며 드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듯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근초고왕의 눈동자는 달빛보다 더 차가운 서리를 머금은 듯 방 안가득 번져 있었다. 저택 내부는 간헐적인 초롱불이 있을 뿐 한낮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흑빛의 공간이었다. 그 어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진의와 진정의 숨통을 조금씩 쥐어조였다. 한기 서린 왕의 미소, 왕은 두 사람을 향해 마치 자애로운 이해심이라도 베풀 듯 느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 한 구석에서 명백히 감지되는 것은 금방이라도 살점을 베어낼 칼날 같은 사르였다. 진의와 진정은 서늘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고 차마 시선을 들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다. 개왕을 내쫓고 근초고왕을 이 자리에 앉힌 건 우리였는데 그가 이토록 냉혹한 줄은 알면서도 방심이 화를 부른 것이로구나.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백제의 실세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낱 살생부 위에 이름이 올라간 것 마냥 전율할 뿐이었다.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새벽은 유난히도 무겁고 눅눅한 공기가 저택 안뜰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달빛 한 줌이 아슬아슬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희미한 은빛조차 두 사람의 긴장감에 잠식되어 흐릿하게 흔들렸다. 어둠 속 근초고왕이 서서히 검을 뽑아드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금속이 칼집을 벗어날 때 나는 무겁고 둔탁한 마찰음은 의식하지 않아도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움켜쥐는 듯했다. 그 칼끝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자 방 안에 모여있던 기운마저 시리게 식어갔다. 그 순간 진정이 숨을 고르려다 미처 삼키지 못한 숨을 헛되이 뱉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자그마한 소음조차 공포에 질린 자의 본능적인 반사로 보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자 잔뜩 예민해져 있던 막고해의 시선이 기민하게 진정에게 꽂혔다. 막고해는 미리 준비해둔 술상을 세울며시 들어와 왕의 발치에 차분히 내려놓았다. 쟁반과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울릴 때 마치 이곳이 어떤 음습한 의식의 현장임을 선언이라도 하는 듯 섬뜩했다. 마셔라. 근초고왕의 목소리는 낮고 싸늘하게 가라앉아 금속성의 울림이 스며 있었다. 지독한 공포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이 공기 속에서 진의와 진정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움켜쥐었다. 혹여 이 술에 독이 들었을까? 지금이라도 눈 깜짝할 새 목이 달아날까? 그 의심이 각자의 머릿속을 천갈래 만갈래로 갈랐다. 진해는 목이 바짝 말라 침조차 꿀꺽 삼키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억지로 술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키자 알싸한 액체가 목울대를 타고 내려가면서 역설적으로 더욱 쓴 갈증이 밀려왔다. 옆에서 진정 역시 숨죽인 채 술을 마셨다. 그의 눈동자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핏 보기에도 안색이 파랗게 질린 상태였다. 왜 부르셨을까? 이 한밤중에 왕이 무슨 시험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약점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 두 사람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가정과 공포를 오고 갔다.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근초고왕의 기세는 마치 한 마리 거대한 수호신이 아니라 잔혹한 맹수에 가까웠다. 검집에서 갓 빠져나온 칼날은 달빛을 머금고 도살자의 도끼처럼 식은 빛을 내뿜었고 칼자루를 쥔 왕의 소나기에는 불가항력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막고에는 왕의 명을 받들어 술을 따른 뒤 자신도 잔을 들어 잠시 입에 가져갔으나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진정과 진의를 번갈아 쏘아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자신이 왕의 신복임을 드러내듯 혹여 불손한 마음을 품었다면 지금이라도 숨통을 끊겠다는 의지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다. 방 밖으로부터는 가끔 순찰병의 발걸음 소리나 낮게 읊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을 둘러싼 공기는 마치 커다란 웅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가 이상하게 조여들어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곤란할 정도였다. 근초고왕은 잔을 들고 무심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에서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 감춰진 날 선서릿발은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다. 잘 마시는군. 혹시 내 잔에 독이라도 탈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진정은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 뱉었다가는 지금 당장 자신의 목이 떨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간신히 달아오른 술 기운조차 식혀버릴 듯 차갑고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나와 이 밤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 게다. 오늘 내가 너희를 여기 부른 이유 궁금하지 않은가? 진정과 진의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들은 말이 하고 싶었으나 입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달아오른 공포가 목구멍을 졸라붙여 궁금합니다라는 간단한 대답조차 소리내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근초고왕은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칼끝을 든 손을 움직였다. 칼날이 허공에서 은빛 토선을 그릴 때마다 긴장감은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부푼 듯했다. 똑, 똑, 조용한 방 안에 칼끝에서 떨어진 미세한 기름방울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듯했다. 이미 여러 전장에서 핏물을 뒤집어 쓴 칼이라 그 금속향에는 으스스한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 술이 입에 맞다면 다행이로군. 왕이 잔을 기울여 그대로 술을 비워냈다. 그럼에도 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조차 위협적이었다. 술잔을 비운 뒤 왕은 막고해에게 눈짓을 보냈다. 막고해는 곧 잔을 내려놓고 방 한구석에서 미리 대기시켜둔 병사를 조용히 불러들였다. 병사가 문틈으로 들어오자마자 무언의 명령을 받은 듯 곧장 진정과 진의의 뒤에 섰다. 이제 정말인가? 그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나 술 기운을 이용해 추궁이라도 하는 걸까?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맹세해야 하는 걸까? 짐작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시야 구석이 일순 침침해질 정도로 현기증이 몰려오자 진정은 간신히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전하, 저희는 그저 전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근초고왕의 칼끝이 번개처럼 진정의 목가로 근접했다. 차가운 금속이 살결에 살짝 닿는 순간 진정은 숨이 아예 멎는 기분이었다. 온몸에 핏줄이 뒤집히는 공포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얇은 도자기 잔이 쩍 하고 부서지며 뿜어낸 소리는 섬뜩하게 방 안을 울렸다. 한순간 모든 세상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왕은 진정에 떨리는 목에 칼끝을 댄 채 온기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미 수많은 피를 봐온 자의 냉혹함이 묻어 있었다. 입으로만 충성을 말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그 이상의 것이다.
진정의 뺨을 타고 식은 땀이 줄줄 흘렀다. 그 얼마 안 되는 땀방울도 칼끝에 닿았다가 서늘한 금속면을 따라 떨어졌다. 숨 한 번 제대로 내쉬기도 어려웠지만 그는 결사적으로 대답했다.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전하. 칼날이 살을 그어 피가 맺히기 직전까지만 압박하다가 천천히 물러났다. 근초고왕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이 미묘한 긴장을 즐기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떨리는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울 정도로 두 사람은 이미 공포의 나락을 경험한 뒤였다. 왕은 다시금 고개를 돌려 막고해와 짧은 시선을 교환했다. 막고해는 절제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주변에 서 있던 병사가 뒤로 물러나더니 방 안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그제야 진정과 진희는 비로소 목숨을 부지했다는 안도감에 속으로 깊이 헐떡이는 숨을 삼켰다. 이 밤을 잊지 마라. 근초고왕이 술상을 발로 밀어버리듯 치우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 소리마다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이 부딪히며 경멸적인 소리를 냈다. 내가 너희를 살려두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백제의 발전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가치해지는 순간 너희 목숨도 쓸모 없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고는 방 밖으로 나가려는 왕을 막고해가 따랐다. 막고해의 등 뒤로 보이는 실루엣조차 한치 망설임 없이 왕과 함께 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닫힌 뒤 남겨진 진정과 진희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간물 속에 빠졌다가 허우적거리며 물 밖으로 올라온 사람처럼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다. 바닥에 부서진 잔의 파편들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는데 그 모습이 방금 전 그들의 목줄을 위협하던 칼끝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살아남았다. 이 무거운 안도감이 찾아오자 진정과 진의의 온몸이 청은처럼 가라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근초고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스스로 무가치해지는 순간 너희 목숨도 쓸모 없어진다. 그 말은 분명한 경고이자 또 다른 협박이기도 했다. 왕의 명령 하나에 이 방 안 모든 공기가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다. 방 안을 떠나간 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으로 두 사람의 심장에 공포라는 독을 심어 놓았다. 아지랑이처럼 번지는 불안감은 쉽게 거치지 않을 터였다. 그저 아무 힘도 없이 그저 신락 같은 자비에 기대어 목숨을 부지해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 새벽 어스름에 잠긴 이 저택의 깊은 어둠이 마치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듯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폐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